지난달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약 20일 만에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이 서울 종로의 SK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그러니까 이혼 소송과는 또 다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 이번 건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요, 노소영 관장이 관장으로 있는 아트센터 나비가 이제 종로의 서린빌딩, 그러니까 SK가 본사로 이용하고 있는 빌딩입니다. 거기에 4층에 이제 한 20년 넘게 실제로 사용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그 이제 건물 자체를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적법하게 이 전대차 계약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SK가 SK 이노베이션에 임대를 하고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노관장 측, 그러니까 아트센터 나비에 전대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계약이 적법하게 만료가 됐으니까 이제 나가라라고 해서 부동산 인도 청구를 한 것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 SK 이노베이션 측은 2019년에 계약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임대료라고 할 수 있는 임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밀린 임대료 상당 한 10억 원 가량 되는 돈도 지급을 하라라고 결국에는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소송이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이혼 소송 사건 항소심의 위자료 산정 근거가 되기도 했었는데 오늘 방금 그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이 해도 너무한다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고 보면 될까요? 그런데요, 아마도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렇게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예.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는 부동산을 이제 인도하라, 그리고 임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굉장히 이혼 소송과는 완전히 별개의 소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계약서상의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로 계약 만료가 돼서 해지 통보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적법하게 해지가 됐는지 이 부분만 사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SK 이노베이션 측의 승소를 노소영 관장 측의 변호인도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까지 갈지 항소를 할지 여부를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항소심에 가더라도 결과가 크게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마도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알긴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혼 사건과 많은 이제 대중들이 연관해서 보다 보니까 예. 일단은 너무하다라는 이제 측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앞서 있었던 이혼 소송 항소심이 이번 퇴거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완전히 별개의 소송이고요. 재판부 자체도 다릅니다. 네.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이제 가사 재판부에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민사 재판부에서 이제 계약서 내용과 관련해서만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사실 얽혀 있는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혼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인도를 해라, 퇴거를 해라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동거인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있고 여러 갈래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여러 갈래 소송 중에서 사실 뭐 많은 대중들의 관심이 쌓였던 게 그 이혼 소송이었는데 당시에도 아마 양 변호사님께서도 위자료 20억 원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위자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집행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가집행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가집행의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을 이제 선고를 할 때 그 위자료에 대해서는 가집행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집행은 말 그대로 이 판결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 위자료를 받는 측에서 확정되기 전에 그 위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의 경우에 이제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지금 상황에서 위자료에 이제 가집행이 붙어서 이제 선고가 됐기 때문에 네. 노소영 관장 측은 언제든지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해서 사실상 20억 원에 대해서는 가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제 별다른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보자면 지금이라도 당장 20억 원 달라라고 해서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다라든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산 분할 금액에는 가집행이 불가능하지만 위자료 금액에는 가집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자, 이런 얘기인데, 자, 아까
아까 뭐 여러 가지 소송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는 8월에는 노소영 관장이 그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1심 선고가 나오잖아요. 자, 그거는 좀 또 따로따로 집행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이 노소영 관장이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에 대해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라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상간자 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어쨌든 결혼 생활의 외도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이제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최태원 회장뿐만 아니라 이 동거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동거인에게도 역시나 책임을 이제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직은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8월에 나올 것인데요. 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외도 행위에 대한 책임은 두 사람,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같이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연대 책임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그만큼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나머지 한쪽의 책임은 좀 경감이 되는 것이고요. 액수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두 사람이 공동 불법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둘이 똑같이 함께 책임을 져라라고 이제 법원은 보게 됩니다. 자, 연대 책임. 그러면 노소영 관장 측의 입장에서는 최태원 회장이나 아니면 김영 이사장 어느 쪽에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동거인에 대해서 제기한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는 아마 이제 인정이 될 거예요. 근데 다만 액수가 문제일 텐데요. 네네. 액수가 어느 만큼 인정이 되면서 역시 가집행 선고가 붙어 나온다면 그런다면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해서 동거인을 상대로 해서 누구에게든 사실상 가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노소영 관장이 아직까지 별다른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마도 이 동거인에 대한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동거인에게 얼마든 이제 액수가 인정이 되면 사실상 이 함께 금액을 묶어서 그 동거인에게 지급하라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결과를 좀 지켜봤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마음을 정하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네, 지금 노소영 관장은 30억 원을 요구한 상황인데 그 금액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글쎄요.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사실 30억 원이라는 금액이 이제 청구가 됐을 때 너무 많다. 뭐 한 1억 원 인정이 되면 굉장히 많이 되는 것이다라고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는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항소심 이제 사건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20억 원이라는 위자료 지급하라라고 이제 사실 선고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김희영 이사장에게도 동거인에게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겠다. 라는 또 목소리도 나와요. 왜냐하면 정말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했는데 한 사람에게는 20억 원, 한 사람에게는 그의 현저하게 못 미치는 그 액수가 판단이 된다면 이것 또한 또 균형이 맞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동거인에 관한 그 사건의 심리를 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아마도 최태원 회장에 대한 위자료 판단을 고려를 해서 충분히 숙고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궁금한 거는 그 노소영 관장 측은 왜 그 김희영 이사장과의 그 소송 결과를 굳이 기다리는 걸까요? 미리 가집행을 최태원 회장 측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가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도 사실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 측에서 20억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이제 바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일 것이고 이것을 공탁을 한 다음에 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공탁소에 공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소영 관장에게는 실제로 돈이 지급되지 않은 채로 그것이 정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집행을 한들 사실상 정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최태원 회장에게도 있고 그리고 변호인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바로 액션이 취해질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뭐 잡음만 더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 이제 실무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돈을 빨리 받아야 되는 뭐 금전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가집행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지를 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은 그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 결국 상고장을 제출했는데요. 뭐 이건 이미 예고된 부분이었잖아요.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이례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 정말 역대급의 재산 분할 액수, 위자료 액수가 인정이 됐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재판부와 그리고 최태원 회장 측이 서로 이제 입장을 주고받는 반박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요. 판결문 경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대법원
대법원에서는 심리 불속행으로 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실제로 법리적인 오류가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판단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생각보다 대법원에 사건이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요한 쟁점으로는 일단은 위자료 20억 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형평에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부의 판단, 재량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이 주식 가치 산정이 바뀐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이제 항소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결과로 가는 중간 단계의 흐름일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것이 이제 중간 단계의 흐름일 뿐이고 최종적인 변화가 없다라는 것에 법리적인 오류가 없다라고 볼 것인지, 이 부분이 아마 이제 대법원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소심 이후에 최태원 회장 측과 재판부 간에 이런 반박과 재반박이 계속 있었잖아요. 사실 일반인이 이런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대법원의 판단에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대법원도 분명히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은 주식가치 산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애초에 재산 분할할 수 있는 대상 금액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재판부의 입장은 아니다. 그때 당시에 어쨌든 SK가 크는 데 있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고, 그리고 두 사람의 재산 분할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65대 35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적인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고치는 그런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러한 판결문 경정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전체적인 재산 분할 액수를 바뀌게 할지 아닐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